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테슬라가 단기 조정이 나왔네요. 네, 급격한 가격 조정, 방금 보니까 5% 이하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 결국 비트코인이 가장 강력한 현재 시장의 위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조정이 나왔다. 단기 가격 조정이 오늘 미국 증시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여전히 왕따 지속 가능성, 오늘 미국이 조정받았을 때 우리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같이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움직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데, 개인적으로 조정 반대의 모습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V자 반응도 없을 것 같고 반등이 약할 것 같다. 따라서 오히려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한국의 왕따의 원인은 뒤에서 잠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오늘 테슬라가 강한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의 모습을 보이더라. 그 다음에 이번 조정은 약한 조정이다. 충분히 예상된 조정이다. 그렇죠? 충분히 예상됐죠. 그동안 트럼프 축하연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행오버가 좀 올 때가 됐는데, 드디어 제가 어제도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좀 조심하자는데 먼저 왔는데, 일단은 살짝 이익 실현 물량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게 오늘 투자의 핵심이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강한 기술적 반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기대를 좀 쳐봐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미국 주식시장 지금 5시 한 40분인데 다우는 마이너스 0.63, 나스닥 마이너스 0.06, S&P 500이 0.17. 조정은 나왔는데 다시 복구하는 모습? 네, 이런 강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조정이 난 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미국은 있다. 하지만 한국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뉴욕에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2.9%, 4년 내 최저다. 트럼프 2기 조기 내각 구성이 추진됐죠. 대중 강경파 인사가 내정이 됐다. 트럼프 미국서 틱톡 금지 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에 근접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오늘도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가 종료가 됐죠. 알리바바, 가전 등 매출 호조를 보였다. 소프트뱅크 3년 내 첫 상반기 흑자를 나타냈죠. 오픈 AI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주오 엔비디아 목표 가격을 140달러에서 165달러로 상향을 했죠. 우리 엔비디아가 11월 20날, 미국 시간은 20일이니까 우리나라는 21일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21일 새벽에, 오늘은 다른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해서 조정을 받았지만 우리 엔비디아는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 결국 시장은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싸움이다. 누가 왕이냐를 겨룰 것 같아요. 네, JP모건 CPI가 예상치를 웃더라도 13일날 CPI가 발표되는데 오늘 저녁이죠. 증시는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 시각을 보여주는 하루입니다. 우리 시장 리더 테슬라는 오늘 지금 6% 이상 하락을 하고 있네요. 328달러 먹었던 것들을 많이 토해내고 있는데 이것도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저희는 지금 테슬라로 지금 몰빵 쳐서 가고 있는데, 저희 카페나 저희 유튜브는 테슬라가 좀 일어서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는 1.95% 상승 중에 있는데 장이 한 20분 남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주요 경제 지표와 주요 주식 움직임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는 105.942, 거의 106 근처까지 가는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원화는 1407원까지 올라가는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엔화도 154.78까지 약해지는 약세, 달러 강세, 나머지 통화 다 약세,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는 특히 외국인들이 자금이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좀 꼽혀지고 있죠.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네, 오늘 WTI도 0.37% 상승 68.29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났던 것은 금리입니다. 어제는 좀 쉬었는데 오늘 열렸는데 2년짜리는 4.338, 8.4bp 상승을 하고 있고 미 국채 10년물은 4.428, 거의 뭐 4.5까지 다 왔습니다. 8.2bp. 그러면 달러 강세, 금리 상승,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장을 괴롭게 하는 게 주가 조정, 미국 시장 주가 조정, 이런 것들이 한국 주식시장에는 다 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면 또 제약바이오들도 한데 오늘 조정받고 얻어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투자자들은 참고 견뎌야죠. 네, 참고 좀 견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미국의 주요 종목 움직임 좀 봅시다. 애플 0.16 상승, 네, ARM 마이너스 1.99, AMD 마이너스 2.69. 오늘 상당히 반도체들이 많이 다치는 하루입니다. 올타뷰티는 마이너스 0.04, 캐터필라 마이너스 0.59, 일라이닐리 마이너스 0.92, 마이크론이 3.97. 왜 마이크론까지 같이 빠질까? 중국의 레거시 제품이 DDR4를 거의 점령을 하고 DDR5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실력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반도체의 선두권 주자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반드시 위협이 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중국 기업들의 DDR4, DDR5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의 10%, 글로벌 시장의 10% 이상 점유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 LTC라고 하나요? 네. 우리 이제 패널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 먼저 이제 가격을 치고 가죠. 치고 가면은 우리나 한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일본이 버리고 고급화로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제 하나하나씩 야금야금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야금야금 정복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 최첨단 산업까지 들어오는 것이 그동안의 중국의 전략이었는데 이게 이제 D램 반도체 시장에서도 차근차근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무섭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TSMC도 1.47% 하락하면 191달러까지.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뭔가 트럼프 집권 이후에 뭔가 불리한 건 없는데 칩스법에 대한 폐지 가능성, 보조금을 주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에서의 추격,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로 조금씩 가는 모습, 이 세 개가 서로 겹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땐 88,840달러를 지나가는데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여러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반도체 하드웨어 시대가 조금씩 저물기 시작한다. 여기서 저물다는 것은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라든지 TSMC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반도체 하드웨어 시대는 줄고 소프트웨어 시대, AI라든지 이런 시대가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오르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는 조정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가장 큰 트럼프 집권 이후, 당선 이후의 모습인 거죠. 생성형 AI 테마의 주도주 변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월요일 S&P 500 52주 신저점 종목들의 산업 그룹별 분포도에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의 온도차가 확인이 되겠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종목의 차이가 났다는 거죠. 52주 신고점 종목의 11%는 소프트웨어, 자본주의와 금융 서비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쪽을 하는 기업들이죠. S&P 500 소프트웨어 전체 종목 중에서 40% 이상이 52주 신고점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반면 52주 신저점 종목의 33%는 반도체, 그러니까 하드웨어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거죠. S&P 500 반도체 전체 종목 중에서 15%가 52주 신저점을 기록 중에 있다. 우리나라랑 지금 비슷하죠. 서부장들이 지금 신저점을 기록해 가고 있는데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신고점 종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상이 최근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관리는 생성형 AI 테마주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까지 생성형 AI 테마주를 주도했던 반도체 하드웨어 업종은 2024년 상반기 이후 이익 성장률 하락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이런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성 AI 시장이 커지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익 모멘텀 방향성의 한계와 정부의 수출 규제 압박 등이 부담 요인으로 존재하면서 하드웨어, AI, HBM 같은 하드웨어를 만든 기업들이 좀 향후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모순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에 반해서 이런 하드웨어가 만들어진 것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기반의 서비스 출시가 본격화가 되고 대성 불확실성이 해소한 이후에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투자가 재개되면서 생성형 AI 테마의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 종목들은 좀 버리고 소프트웨어 종목으로 다시 주가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트럼프의 시대는 하드웨어 시대보다는 소프트웨어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I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세상을 휘어잡는 돈을 긁어 모으는 종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점, 신저점 분포들을 보면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하드웨어가 확실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게 소프트웨어는 상승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은 장대 음봉을 그리며 그냥 하락률이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가장 큰 문제점은 왜 한국만 왕따인가? 이 왕따 정말 머리 아프죠. 네, 지금 한국만 왕따 당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 트럼프 강세 폭탄의 최대 피해 국가는 한국이라는 인식이 글로벌적으로 머리에 콱 박힌 것 같아요.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수행 중이다. 매도가 아니라 매도. 조선 방상만 웃었다. 외국인은 트럼프 트레이드를 가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주일간 1조 가까이 팔면서도 삼성중공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쓸어담고 있다. 외국인들이 반도체라든지 기존 것을 팔고 새로운 트렌드로 포트폴리오를 변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돈은 확실히 빠져나오고 있다. 약세장에서도 주가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극히 소수이고 전체적으로 한국 주식시장 왕따를 당하고 있다. 무역전쟁 우려로 중국 주식은 대개 차분하다. 가장 지금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은 중국은 오히려 차분하고 이 중국과 일본은 차분하고 오히려 그 옆에서 가장 많은 유탄을 맞을 것 같은 한국이 확실히 빠지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시가총액이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충격적이죠. 네. 반면 국내 증시국의 예탁금융은 50조 원 밑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 이게 이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어제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였죠. 투자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관세 폭탄 정책이 수출 중심인 한국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내수 부양책을 쓰면서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중국을 그래서 직접 건들기는 좀 애매할 때 옆에 있는 한국이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ATM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중국에서 시장을 건들기 쉽고 매도를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적 파이낸스 구조적으로 있는데 중국은 숏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숏을 없는 상황을 대체 프락시 헤지로 한국에 와서 두들겨서 매도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들이 대표적인 피해 산업으로 꼽힌다. 트럼프 승리 이후 나날이 높아질 달러 가치도 국내 수출 기업에는 악재다. 이날 삼성전자는 2개월 연속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다. 코스피 12개월 선행주가 PER은 8.53배로 2018년 금융위기가 8.38배 수준까지 급락을 했다. 거의 다 오긴 왔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면 거의 바닥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중국을 때려야 됐네. 중국은 내수 부양책이라든지 다양한 방어책으로 나름 방어를 하는데 중국을 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얘라 이왕이면 그 옆에서 글로벌 ATM기 역할을 하고 유동성도 좋고 때리기도 편한 한국을 때리는 거 맞죠? 여기에는 맛이 가고 있는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두들겨 팬다. 반대로 한편에는 중공업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방산, 조선 이런 쪽들도 사는 이중적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트렌드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당분간 보수적 스탠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격으로 국내 상장사들이 최근 내놓고 있는 3분기 실적도 전부 어닝 쇼크였다는 거죠. 네. 이미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기업들 가운데 절반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내수와 수출이 함께 둔화하는 국면에서 한국 증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게 저의 생각에 대한 정리입니다. 세 번째로 어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본 자료 중에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온 것은 오렌 버핏이 현금을 캐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예. 이걸 우리가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왜 오렌 버핏은 지금 이 시기에 캐시를 마련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한번 해보면 첫째는 글로벌 유동성이 말려가고 있다는 거죠. 네. M2가 지금 줄고 있다. 그 유동성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부 줄고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나라도 아파트 가격이 8월에 정점을 치고 하락을 했고, 모든 것들이 8월에 정점을 치고 이제 돈을 쪼이면서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모습, 아파트마저도 지금 유동성이 말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거죠. 동맥경화에 걸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렌 버핏의 버크셔 헤이스웨이가 역대급 현금 보유량을 보여주고 있다. 3,252억 달러를 현금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렇게 현금 보유량이 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버크셔 헤이스웨이는 이걸 현금으로 들고 있나? 그렇지는 않는 거죠. 약 미국 단기 국채의 89%를 지금 사서 약 4.5%의 이익을 따먹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기채가 4.5 정도 되니까 충분히 사서 일단 5%는 안정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오렌 버핏은 이렇게 현금 캐시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 일단 버핏 지수가 150이 기본인데 벌써 200까지 갔다는 거죠. 고평가됐다는 거죠. 네. 시가총액이 그 나라 GDP 대비 몇 프로인가를 나타내는데 시가총액이 150%를 넘어가면 고평가됐다고 보는데 미국 주식이 200%까지 왔다. 오렌 버핏 쪽에서는 이건 과열이다. 고평가됐다. 그리고 돈은 말라갈 거고 트럼프 정부가 주식을 부양시키기보다는 뭔가 복잡하고 두들겨 패고 글로벌 시장을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숫자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버핏 지수가 고평가 영역으로 왔다. 이런 것들도 버핏이 캐시를 빨리빨리 마련하고 있는 애플 다 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팔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줄이고 있다. 2022년부터 지금 버크셔 헤이스웨이의 자사주를 샀는데 이 자사주 매입도 감소를 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버핏의 생각을 보면 자사주 매입은 다른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없을 때 좋은 옵션일 수도 있다. 다만 적정 주가에 사야 된다. 기업 가치 대비 기업의 주가가 쌀 때만 사야 되지 이게 올라가면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렌 버핏의 생각은 버크셔 헤이스웨이의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는 게 아닌가. 뒤집어 보면 다른 기업들도 다 기업 가치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락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상승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의 유동성이라든지 교역을 위축시키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는 머리가 아플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이민자들을 불법 이민자를 두들겨 패면서 정권을 잡았지만 불법 이민자가 주는 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싼 노동 임금에 대한 매력에 대한 유탄을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죠. 싫지만 결국 피해는 미국 국민들이 받는 거죠. 팁 더 내야 되고 비용 더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좋다고 뽑았으니까 그건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금일 미국 증시의 조정은 한국 주식시장 저는 일단 부정적으로 작용할 걸 본다. 한국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미국 빠질 때 오를 때 빠지고 빠질 때도 같이 빠질 것이다.
미국 상승시 소외되고 하락시 같이 빠질 공산이 커 보인다. 전형적인 왕따 장세의 특징이죠. 한국 증시 하락 이유는 트럼프 당선의 미래 예측이 있다. 네. 관세 폭탄이 떨어지는데 한국도 떨어지고 중국도 떨어지고 중국은 나름대로 큰 경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기 살리기라는 부양책을 가지고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힘도 없는 거죠. 한국은 무능한 정부. 지금 정부 정책이 마비 상태지 않습니까? 심지어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북한과의 전쟁 위협, 삼성전자의 경쟁력 붕괴, 원화 약세, 부동산 문제, 부채 문제, 온갖 악재가 트럼프 집권과 동시에 강하게 나타나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ATM기 역할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쉽게 반도체 약할 것 같으니까 쉽게 돈을 뺄 수 있는 것, 신재생에너지 약할 것 같으니까 쉽게 돈을 뺄 수 있는 것, 중국 관세 폭탄 맞을 것 같으니까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돈을 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무능이 섞여 있는 거죠. 거기에 삼성전자의 해부작거림, 아직도 HBM을 8단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도 소식도 없을 정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 주식을 왕따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방법은 없습니다. 좁혀 투자해야 된다. 방법은 없습니다. 좁혀 투자해야 된다. 투자 자금을 좁혀 투자하고 웅크리고 견뎌야 되는 뭘 사느냐? 방산, 우주항공, 조석, 전력기계, 바이오, 금융 이것만 사라. 네, 이렇게 사서 견뎌야 되는 거죠. 이 종목들은 트럼프 집권 이후에도 상당히 수혜가 전망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견뎌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테슬라마저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암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뭐 즐겁지 않지만 즐거운 척이라도 해야 행복할 것 같아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힘들지만 잘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어느 분이 어제 이제 저희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피롭틱스 여러 가지 것들을 추천했는데 네가 강하게 추천한 것들이 다 늪속에 들어가서 물 먹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 듣고 심장이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반뚝 팔아서 뭔가 변화가 있는 종목으로 옮겨 타보는 전략을 한번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의 추천 종목으로 상처받으신 분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걸들 많이 올려주시면 제 나름대로 제가 좀 대안을 좀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카페 들어오시면 1대1 채팅창이 있거든요. 그 채팅창에 자기 생각들을 고민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신중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겁지 않은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버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